너희 같은 후진국은 이곳에 설 자리가 없어. 너희 문화는 구식일 뿐이야. 가난한 너희 한국으로 돌아가. 더러운 김치 냄새 풍기지 말고. 매일 아침 미국의 한 명문 사립고 복도에서 한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에게 날카로운 조롱을 날립니다. 그 말을 들은 16살 소녀는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눈물을 삼키며 매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만은 달랐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선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수줍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그녀를 주목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떤 결심을 했길래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16살 재미교포 린다 박이라고 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내 뿌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솔직히 때로는 그 말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1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배운 둔면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작은 한인 마켓을 여셨어요. 박신의 마켓이라고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정성껏 만든 김치와 각종 한국 식품, 최근에는 K-뷰티 제품까지 판매하는 곳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저희 가게의 빠른 서비스와 친절함에 항상 감탄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첫날부터 느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 너희 같은 사람은 이곳에 설 자리가 없어. 너희 문화는 구식일 뿐이야. 같은 말들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마이클이라는 학생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김치 냄새 난다며 코를 막고 너네 나라는 IT 빼고 뭐가 있어? 라고 조롱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느 날 저희 집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민서 언니가 머물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인데 첫 만남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세련되고 아름다웠거든요. 게다가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최신 IT 기술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민서 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린다, 너는 한국인인 것이 부끄러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민서 언니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팝, K-드라마, K-뷰티, 한식,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한국 문화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전통은 구식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트렌드야. 그리고 IT,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몰라? 민서 언니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의 마켓에서 늦게까지 일을 도왔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가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한국의 정성과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공간이었어요. 부모님은 최신 인공지능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김치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 손으로 직접 담그셨거든요. 다음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그리고 현대 기술과의 멋진 조화.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DJ님,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창업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최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학교와 지역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해주는 대회예요. 저는 민서 언니와 함께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최신 IT 기술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도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들은 벌써부터 아시아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우리 아이디어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저와 민서 언니는 매일 밤 부모님의 마켓이 문을 닫은 후에 모여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저희의 프로젝트는 김치테크라고 이름 지었어요. 한국의 정성 어린 전통 음식과 건강 철학을 바탕으로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소규모 비즈니스 솔루션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 고객 데이터 분석, 그리고 한식의 정성과 빠른 배달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칭의 철학이 만나 탄생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민서 언니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전통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한복의 선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지, 한옥의 구조가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완벽한 발효 식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민서 언니에게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어요. 대회 일주일 전, 저희는 부모님의 가게에서 실제로 김치테크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았어요. 인공지능이 분석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기 상품을 예측하고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하면서도 한국의 정성과 손맛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었죠. 놀랍게도 첫 주말 매출이 30%나 증가했어요. 고객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와 함께 여전히 따뜻한 정성이 느껴지는 경험에 감동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저희 학교 강당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유리와 철로 된 현대적인 건물 안에 대형 LED 스크린과 홀로그램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심사위원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IT 전문가들과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더구나 우리 차례 바로 전에 마이클의 팀이 발표를 했는데 그들의 프로젝트는 미래형 스마트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드론을 이용한 첨단 배달 시스템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마이클은 발표를 마치며 저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 같은 구식 문화는 여기서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듯 말했죠. 그때였어요. 민서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기억해. 우리는 전통과 미래를 모두 가지고 있어. 그게 우리의 강점이야. 저희 차례가 되었어요. 강당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무대 뒤편에서 한복을 입은 저희 부모님과 가게 직원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박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프로젝트는 김치테크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어떻게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 담긴 한국인의 정성과 과학적 지혜를 설명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한국인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 지혜를 현대 기술과 접목했을 때 놀라운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서 언니가 이어받아 김치테크 시스템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재고를 관리하는지, 또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현대적 방식으로 포장하고 배달하는 시스템을 소개했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첨단 기술 속에서도 우리는 정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이고 우리의 강점입니다. 발표 중간에 저희는 실제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렸어요. 부모님의 가게에서 김치테크 시스템을 도입한 후 매출이 30%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는 95%에 달했다는 놀라운 성과였죠.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한 심사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드론을 이용한 배달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시스템은 너무 인력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요. 순간 긴장했지만 민서 언니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 드론 배달은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여전히 사람의 따뜻함을 원합니다. 특히 음식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그 진정한 가치가 전달됩니다. 저희 시스템은 인간의 정성과 첨단 기술의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한국 문화의 특별함이 비즈니스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이번에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의 핵심은 빨리빨리와 정성의 조화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마음을 담아 일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희 김치테크도 같은 철학을 따릅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저희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서 언니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잘했어, 린다. 대회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에 있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는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이 여전히 저를 향해 눈총을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의 눈을 마주 보며 웃어주었죠. 결과 발표 날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셨어요. 이번 대회는 정말 수준이 높았습니다. 모든 팀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된 최우수상 팀은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민서 언니의 손을 꼭 잡았죠. 김치테크 팀입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죠. 민서 언니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선생님께서 트로피와 상장을 건네주시는데 그 순간 저는 우리 부모님을 찾았어요. 강당 맨 뒤편에서 한복을 입은 부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심사위원장이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 미스터 존슨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김치테크 팀이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기존의 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술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철학입니다. 그 말씀에 강당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득 찼어요. 놀랍게도 마이클과 그의 팀원들도 일어나서 저희를 위해 박수를 쳐주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눈빛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심사위원단 중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이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가게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할머니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전통 떡과 부모님이 정성껏 담그신 김치, 그리고 미국 스타일의 피자가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어요. 파티 중에 민서 언니가 제게 물었어요. 린다, 이제 너의 꿈은 뭐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꿈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에 맞서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을 뿐이었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부모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한국어로 말씀하셨죠. 린다,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새로운 땅에서 꽃을 피우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헤이, 린다 축하해. 심지어 전에는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이클에게서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에 그가 제 테이블로 와서 앉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린다, 미안해. 너와 너의 문화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사실 너희 프로젝트를 보고 정말 감명받았어. 특히 한국 문화의 정치인이라는 개념. 내가 배우지 못했던 가치야. 그의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민서 언니가 늘 말하던 것이 생각났어요. 진정한 강함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배워나가자. 그날 오후 마이클은 저희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방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포스터들로 가득했어요. K-팝 그룹의 포스터, 한국 드라마 DVD. 그가 부끄러운 듯 설명했어요. 사실 나 몰래 한국 문화의 팬이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아시아 문화를 폄하해서 나도 그런 척할 수밖에 없었어. 마이클의 고백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편견과 차별의 이면에는 종종 두려움과 무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대결이 아닌 이해와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던 벤처 투자자를 만나러 갔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저희의 김치테크 프로젝트에 1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조건은 단 하나. 이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다른 소규모 비즈니스들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벤처 투자자의 제안에 저희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10만 달러라니.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기뻐하셨어요. 내 아들이 해냈구나.
너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시절에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해 가족을 먹여 살리셨던 할아버지. 그분의 근면함과 정직함, 그리고 따뜻한 정칭이 지금 저희 가족의 작은 마켓에도, 그리고 김치테크 프로젝트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서 언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했고 저는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클도 저희 팀에 합류했어요. 그는 드론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활용해 김치테크의 배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마이클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의 따뜻함과 첨단 기술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 드론이 배달을 하되 각 가정에 도착하면 사람이 직접 음식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인 느낌 없이 정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부모님의 마켓으로 달려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개선했죠. 민서 언니는 한국의 IT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조언을 구했고 저는 지역 비즈니스 소유자들을 만나 피드백을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김치테크 2.0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시스템은 한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소규모 가족,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정신과 빨리빨리 문화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첨단 기술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비즈니스 솔루션이었죠. 완성된 시스템의 첫 테스트는 저희 부모님의 마켓에서 진행되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인 고객들도 이제는 김치의 맛과 건강 효과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저희 부모님 가게의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인근 세계의 소규모 비즈니스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학교 신문에서는 저희 이야기를 일면에 실었고 지역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 언니에게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거죠. 민서 언니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너무 슬펐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 문화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준 은인이자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공항에서 민서 언니를 배웅하는 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통 한복 디자인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패션 스케치북이었어요. 제가 몰래 그려왔던 것들이죠. 민서 언니는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린다, 넌 정말 특별해. 한국과 미국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만드는 일이야. 민서 언니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내년 여름방학에는 한국에 꼭 놀러와. 내가 서울의 모든 멋진 곳을 소개해줄게. 전통 한옥마을부터 강남의 첨단 빌딩까지. 민서 언니가 떠난 후에도 저희의 김치테크 프로젝트는 계속 발전했어요. 마이클과 저는 이 시스템을 다른 문화권의 소규모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 멕시코 타코 가게, 인도 음식점.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정신을 살리면서도 현대 기술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했죠. 학년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의 김치테크 프로젝트가 전국 청소년 비즈니스 경진대회에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미국 전역의 젊은 기업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바로 민서 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화상통화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야. 내가 그때 한국에서 일정을 조절해서 너와 함께 뉴욕에 갈게. 우리 함께 김치테크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자. 전국 청소년 비즈니스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2달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마이클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수십 번 연습했고 온라인으로 민서 언니와도 매일 화상회의를 했어요. 저희 김치테크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전하는 철학이 되어 있었어요. 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저희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저희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성공을 직접 보고 싶다며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비법을 가진 분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저희 김치테크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이야기에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결국 할머니께서 이해하신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아이고, 그럼 내 김치 비법하고 컴퓨터가 만나는 거구나. 좋다, 좋아. 하지만 잊지 마라.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어요. 대회 발표 전날 밤, 저는 프레젠테이션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바로 할머니의 지혜 섹션이었죠. 첨단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전통의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뉴욕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는 미국 전역에서 온 젊은 기업가들로 붐볐어요.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박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김치테크는 단순한 비즈니스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가치와 첨단 기술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마켓뿐만 아니라 지역 내 5개의 다른 소규모 비즈니스에서도 김치테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모두 평균 60%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마이클이 드론 배달 시스템의 시연을 보여주었고, 민서 언니는 한국의 IT 기업들과 함께 개발 중인 글로벌 버전의 김치테크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할머니의 지혜 섹션에서는 실제로 할머니를 무대로 모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짧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성을 다했고 서로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칭이에요. 이 정의 가치는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지요. 제 손녀가 이것을 잊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놀랍게도 컨벤션 센터 전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심사위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결과 발표 시간, 저희 김치테크는 특별상인 문화혁신상을 받게 되었어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팀은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고 세대 간의 지혜를 연결하는 특별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혁신입니다. 시상식 후 놀랍게도 3명의 대형 투자자들이 저희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중 한 분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한국계 벤처 캐피털리스트였는데, 그분은 저희의 김치테크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날 밤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저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저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준 민서 언니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마이클에게 감사드려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김치테크는 이제 전국 각지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도입되고 있고 내년에는 한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에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많은 교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문화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 세계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할머니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 지혜는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알찬 사연과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만날게요.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